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뜬금없이 무슨 과제야. 초고속 불균형 발전으로 파탄이 난 삶의 질 회복.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삶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관계의 필요성.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 삶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 지금 느슨한 연대가 필요하대요. 작고 소소한 관계들 안에서 시작하는 삶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인문 철학적인 이야기인 거죠. 초고속 근대화 과정을 거친 우리는 세계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촌 문제의 위험의 문제를 풀어야 함과 동시에 초고속 불균형 발전으로 파탄이 난 삶의 질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저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돕고 재난 시에는 자발적으로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시민적 훈련이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간 수동적으로 살아왔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했다라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간의 삶을 근원적으로 성찰해보자라는 말은 매우 낯선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자신의 소외된 삶, 그리고 이에 따라 더는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초고속 불균형으로 파탄이 난 삶의 질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거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마을살이와 관련해 내가 동네에 사는 주민이 맞는지, 동네를 다니면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동네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파트 복도식은 아닐 거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층에 몇 집이야? 2집? 그래요? 옆집 누군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인사하고? 그래요. 저희는 이렇게 4개거든요. 아파트 입주하면서부터 내가 1303호인데 1301호, 2호, 3호 10년째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되게 친해. 그래서 옆집의 딸내미들도 다 가르쳐 받고, 그리고 우리 2호의 언니 아들 난 것도 보고 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막 급하면은 저희 집에 오시고 그러고 그래요. 이렇게. 단골 가게가 몇 개나 있는지, 급할 때 SOS를 칠 이웃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뭐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있는지, 동네 어둑한 곳을 한 평짜리 공원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어지는지, 마을 버스를 좀 더 작은 소형 버스로 대체하면 마을이 좀 더 아늑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마을 방송국 차려볼 생각은 없는지, 돈 없어도 며칠은 마을에서 그런대로 먹고 살 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 봤다. 이런 관계적인 삶은 갑자기 정전이나 수해와 같은 재난사고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도 극심한 공포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삶을 비빌 언덕. 비빌 언덕은 무슨 뜻이에요? 의지할 곳 정도가 되죠. 내가 힘들고 할 때 의지할 곳. 속담에 있잖아요. 소도 비빌 곳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관계적인 삶이 있어 비빌 언덕이 있으면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관계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현대의 파편화되고 적대적인 삶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살아있는 삶을 통해 조각조각 나고 적대적인 삶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엔 이러한 관계적인 삶은 너의 생존하고도 관련된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네요.
그래서 우리는 동네에서 느린 시간을 보내고 단골 장소에 머물고 느슨하나 지속적인 환대의 관계를 맺어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김씨 며칠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 한번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지역 자체가 계급으로 나뉘어버린 시점에 무슨 계급을 고착시킬 논의하냐. 야, 네가 지금 하는 건 계급을 고착시킬 수 있다. 주변 동네 사람들 끼리끼리 뭉치면 정말 끼리끼리 뭉쳐서 계급이 고착화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인간적인 삶의 가장 근본은 사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회가 실종되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문제. 관계 회복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책. 이 글은 내용 전개 방식 자체가 문제 해결책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이웃과 인사하는 것,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정을 붙이는 것은 다시 우리 안의 사회를 회복하고 사회적 감각을 회복하는 시작점입니다. 동네를 걸어 다니며 정을 붙이는 것, 어떻게 해요?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관계를 회복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나이 들어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의 삶은 가족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상부상조하는 삶에서 시작하고, 이러한 이웃 간 느슨한 유대가 바로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해내는 바탕입니다. 이 아저씨의 목표는 이거예요. 시민적 공공성을 형성하는 것. 하지만 저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다? 이웃 간의 느슨한 유대감. 맨날 그 집에 가서 사는 거는 아니야. 맨날 인사 보고 우리 집 부침개 할 때마다 갖다 줘야 되는 거는 아니야. 근데 느슨하게나마 관계는 맺고 있자, 이거인 거죠. 앞으로 올 난세를 잘 살아내고 싶다면 앞으로 올 난세, 이 아저씨는 앞으로 다가올 난세 표현한 거 있나요? 네. 첫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초고속 불균형 발전으로 파탄이 난 삶에, 파탄이 난 삶.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쓸까요? 초고속 불균형 발전으로 파탄이 나는 삶을 잘 살아내고 싶다면 산책하러 나가보기를 권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관계들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항상 고민은 익숙한 길을 걸어 다니는 데서 풀리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을 상상해 본다. 이 니은에 올 거는 뭐예요? 이러한 초고속 불균형 발전으로 파탄이 나는 삶을 무엇으로 극복하는 대한민국 찾으면 되겠지. 뭘로 극복할 거야? 이웃 간의 느슨한 유대, 이런 걸로 극복하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거 5번, 니은에 들어갈 수 없는 것. 힘들 때 비빌 언덕이 있을, 비빌 언덕. 힘들 때 조금은 의지할 수 있는 이웃. 괜찮아. 공공성이 살아있는 것. 괜찮아. 잃어버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괜찮아. 느슨한 유대를 극복하고 긴밀한 관계. 아니요. 이 글쓴이는 긴밀한 관계보다 느슨한 유대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죠. 자신이 사는 마을의 골목길을 걷는 게 즐거워. 사람들 만나는 거니까. 됐을까요? 자주 가는 뭐 단골집 있어요? 저는 주로 식당인데 너무 슬퍼. 이게 나 때문인지 우리 부인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짬뽕집도 없어지고 조그만 동네 카페랑 빵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10년 넘게 가는 낙지집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은 거야. 너무 충격받았어.
우리 애기 낳기 전부터 가던 낙지집이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인테리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끝나고 간 다음에 진짜 시겁했다고 얘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갑자기 우산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요. 밑에 나와 있는 고정이의 우리 동네 구자명 씨는 엄청 유명한 시죠.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자명 씨 알아요? 여기 안산 사는데 애기 엄마 여의도까지 출근하고 진짜 안산 사는 엄마인데 맞벌이 동네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우리 동네 구자명 씨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봅시다. 일단 맞벌이 한대요. 7달 된 아기 엄마래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밤이 피곤해요. 거봐,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출근합니다. 집은 안산이고 직장은 서울 여의도래요.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피곤해. 차창 밖에는 사계절이 흐르고 1년 내내 피곤해.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피곤해.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일 거고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 중든 시간일 거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에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버린 시간일 거야 라고 작은 따옴표 이 시의 시적 화자가 구자명 씨를 보면서 추측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글쓴이 입장에서 구자명 씨가 겪고 있는 문제 밑에 중간에 내용은 잘려져 있지만 구자명 씨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 집안의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의 모든 일이 구자명 씨 아니면 돌아가는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구자명 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건에 맞게 써봅시다. 본문에 있는 이웃과 더불어 상부상조하는 삶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게 상부상조하는 삶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자명 씨가 겪는 어려움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맙시다. 사회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고 작아도 서로 조금씩 도와주는 건 어때요? 라고 해서 뒤에 뭐 해설지에 보면 구자명 씨가 겪는 어려움을 구자명 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공감 속에서 서로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자명 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그건 네 인생이지 라고만 볼 게 아니라 서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쌤, 상부상조 어디 있는데요? 서로 작은 도움이라도 나눈다. 이게 상부상조지 뭐. 상, 서로, 부, 돕고, 상, 서로, 조, 도와주고. 위로 올라갈까요? 네. 조금 시간 더 드려볼게요. 자, 4번. 거의 거저먹는 문제 하나. 기억과 관련이 없는 것. 기억. 누구예요? 기억.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웃들끼리 반갑게 인사하고
마을 방송도 좀 틀어주고, 위급할 때 서로 도와주고, 대형 슈퍼마켓 편리한 생활? 에이, 그건 아니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이웃끼리 서로 아이들 보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괜찮죠. 틀린 건 4번.